지성의 파편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당신에게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왜 똑같은 경제 위기를 겪는데 어떤 사람은 파산하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더 큰 부자가 될까요? 왜 어떤 사람은 평생 일만 해도 돈에 쫓기고 어떤 사람은 평생 단순한 원칙만 지켜도 부가 따라올까요? 찰리 먼거는 그 답을 누구보다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단순하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단순함을 보지 못한다. 우리는 늘 복잡한 비밀을 찾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투자 기법, 특별한 정보, 눈에 보이지 않는 비밀의 열쇠. 하지만 먼거는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그 모든 건 환상에 불과하다고. 진짜 승자는 언제나 단순한 원칙을 붙잡은 사람이라고. 먼거가 버핏과 함께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화려한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남들이 외면하는 당연한 원칙을 끝까지 지키는 힘. 그 힘이 평생을 지탱했습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본다면 먼거의 단순하지만 강력한 사고방식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겁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닙니다. 당신의 사고를 재구성하는 훈련입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흔들림을 기회로 바꾸는 마인드셋입니다. 이제 상상해보세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 모든 사람이 공포에 휩싸여 도망칩니다. 그 순간 단 몇 사람만이 침착하게 걸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들이 승자가 됩니다. 찰리 먼거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그의 두 번째 전략을 배울 것입니다. 아마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게 될 겁니다. 왜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단순한 진리를 외면했을까? 그리고 동시에 깨닫게 될 겁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는 것을.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중 하나가 남을 것입니다. 하나는 평생을 지배하던 잘못된 습관에 머무는 선택. 다른 하나는 단순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붙잡는 선택. 찰리 먼거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그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사람들은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군중이 움직이면 나도 그 속에 섞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주식시장이 오르면 뒤늦게 달려가고 폭락하면 가장 먼저 도망칩니다. 이 단순한 심리 패턴이 수많은 사람을 파산으로 몰아넣습니다. 찰리 먼거는 바로 그 순간을 주목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언제나 사람들이 도망칠 때 걸어 들어갔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용기가 아닙니다. 먼거가 말한 건 무모한 도박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태도였습니다. 그는 시장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두려움에 빠지는 순간 오히려 가장 값진 기회가 눈앞에 펼쳐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은 혹시 기억하시나요? 2008년 금융위기, 세상은 끝나는 듯했고 수많은 기업이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앞다투어 주식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먼거와 버핏은 역사상 가장 공격적인 매수를 했습니다. 모두가 공포를 외칠 때 그들은 평생의 기회를 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먼거의 두 번째 전략입니다. 군중과 반대로 생각하라. 그러나 단순히 반대로 행동한다고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먼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중과 반대로 움직이는 건 바보짓일 수도 있다. 단, 군중이 틀렸을 때만 그 반대가 옳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군중이 틀렸는지 옳은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먼거의 답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사실에 집중하는 것, 숫자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장기적인 원칙에 집중하는 것.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이 모두 떠나는 시장. 그 순간 당신이 홀로 남아 차분히 숫자를 읽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절반은 승리한 것입니다. 찰리 먼거의 철학은 늘 같았습니다. 남들이 흥분할 때 나는 냉정해야 하고, 남들이 도망칠 때 나는 침착하게 분석해야 하며, 남들이 혼란스러울 때 나는 오히려 단순함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 이 전략은 투자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장면에서 군중은 늘 당신을 흔들어 놓습니다. 남들이 다 하는 방식, 다 가는 길, 거기에 휩쓸릴 것인가? 아니면 먼거처럼 단순한 원칙을 붙잡고 반대 방향을 선택할 것인가?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찰리 먼거가 평생을 걸쳐 강조한 것은 단순한 투자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머릿속에는 다양한 사고 도구가 있어야 한다. 그가 말한 도구, 바로 멀티모델 사고방식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 하나의 관점에만 매달립니다. 투자자라면 주가만 봅니다.
경영자라면 매출만 봅니다. 학생이라면 성적만 봅니다. 이렇게 하나의 잣대로 세상을 재단하다 보니 중요한 진실을 놓치게 됩니다. 멍건은 달랐습니다. 그는 법학도였습니다. 그러나 경제학을 배웠고 수학을 익혔고 심리학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심지어 진화론까지 공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결코 하나의 원리로만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투자에서 주가가 떨어질 때 대부분의 사람은 단순히 손실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멍건은 심리학자의 시선으로 군중 심리를 먼저 읽었습니다. 사람들이 공포에 빠져 합리성을 잃고 있구나. 그리고 경제학자의 눈으로는 자산의 내재 가치를 계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학자의 사고로는 확률과 리스크를 따졌습니다. 이렇게 여러 모델을 동시에 적용해 하나의 사건을 다각도로 해석했습니다. 이게 바로 멀티모델 사고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멍거가 위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당신의 일상에서도 이 방식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다고 합시다. 보통은 감정적으로 대응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의 모델을 빌리면 상대의 감정 상태를 먼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모델을 빌리면 비슷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내려왔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수학적 모델을 빌리면 이 갈등이 장기적으로 당신의 삶에 어떤 확률적 영향을 줄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싸움이 인생 전체에 주는 무게를 다르게 보게 되는 것이죠. 찰리 멍건은 이렇게 다양한 도구를 통해 세상을 입체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망치를 쥔 사람은 모든 것을 못으로 본다. 그러나 세상은 못이 아니다. 우리가 흔히 빠지는 함정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의 도구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 그러나 멍건은 언제나 수십 개의 도구를 머릿속에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가장 적절한 도구를 꺼내 썼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머릿속에는 지금 몇 개의 도구가 있습니까? 혹시 하나뿐이라면 그것이야말로 멍거가 경고한 가장 위험한 상태일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멍거의 두 번째 전략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단순합니다. 군중과 반대로 생각하되 다양한 사고 모델로 현실을 냉정하게 해석하는 것. 이 훈련을 시작하는 순간 당신의 사고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찰리 멍건은 단순히 이론만 이야기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멀티모델 사고방식은 그저 멋진 말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지배한 원칙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멍거와 버핏이 한때 위기에 빠진 코카콜라를 매수했던 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주가가 오를까 내릴까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멍거는 달랐습니다. 그는 경제학의 눈으로 코카콜라의 시장 지배력을 바라봤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의 입맛을 장악한 브랜드. 그것이 쉽게 무너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심리학의 눈으로는 사람들의 습관을 분석했습니다. 콜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사람들의 기억과 정서와 연결된 상징이라는 점을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수학적 계산으로는 주가가 이미 과도하게 저평가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군중이 외면하던 그 순간의 멍거는 과감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국 역사적인 대박 투자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멀티모델 사고방식의 힘입니다. 하나의 시각으로는 불안하고 위험해 보이던 상황이 여러 관점으로 들여다보니 오히려 기회의 얼굴로 변한 것입니다. 멍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 하나의 학문에만 의존하는 사람은 그 학문이 틀렸을 때 삶 전체가 무너진다. 그래서 그는 늘 수십 개의 학문적 도구를 머릿속에 준비해 두었습니다. 경제학, 수학, 역사, 심리학, 생물학, 심지어 문학까지. 그에게는 모든 학문이 현실을 해석하는 도구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분명합니다. 삶의 문제를 하나의 잣대로만 재단하지 말라는 것. 예를 들어 건강을 생각해 봅시다. 의학적 관점으로만 보면 수치와 검사 결과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심리학의 관점에서는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고 사회학의 관점에서는 인간관계가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철학의 관점에서는 삶의 태도가 면역력을 결정짓기도 합니다. 이 모든 관점을 함께 보는 것이 진짜 지혜라는 것을 멍건은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늘 자신을 훈련했습니다. 매일 독서를 했고 배움에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법을 전공했지만
법학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경제를 알았지만 경제학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심리학을 파고들면서 인간 본성을 이해했고 수학을 익히며 확률을 다뤘습니다. 그가 말한 배움의 격자틀은 단순히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지혜의 구조물을 세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은 지금 어떤 틀 속에서만 세상을 보고 있나요? 혹시 하나의 렌즈로만 세상을 바라보다가 다른 중요한 관점을 놓치고 있지는 않나요? 찰리 먼거는 군중과 반대로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었고 더 많은 도구를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군중이 보지 못하는 진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당신이 배워야 할 먼거의 두 번째 전략의 본질입니다. 찰리 먼거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단지 바보 같은 실수를 덜 하려고 애쓸 뿐이다. 우리는 흔히 성공을 쫓습니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었는지, 어떤 전략으로 승리했는지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먼거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실패하는가? 실패의 이유를 알면 최소한 그 함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회피가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먼거는 젊은 시절부터 엄청난 독서를 했습니다. 책을 읽을 때마다 그는 성공 사례보다 실패 사례를 더 깊이 탐구했습니다. 누가 왜 무너졌는지, 어떤 상황에서 사람들이 잘못된 결정을 내렸는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마치 과학자가 실험 데이터를 수집하듯 인간의 어리석음을 분석했습니다. 예를 들어 먼거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사람들은 과도한 부채 때문에 무너진다. 사람들은 단기적 유혹에 끌려 장기적 가치를 버린다. 사람들은 군중 심리에 휩쓸려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 이 단순한 패턴이 수백 년 동안 반복되었습니다. 먼거는 이 모든 것을 머릿속에 새겨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투자에서도 인생에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특별히 천재적인 사람이 아니다. 다만 다른 이들의 실수를 내 교과서로 삼았을 뿐이다. 이 태도는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현실적인 지혜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겪었던 실패와 실수, 그리고 남들이 보여준 무너짐의 패턴,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당신의 자산입니다. 그것을 기록하고 기억하고 되풀이하지 않는 순간 당신은 이미 절반은 승리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먼거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자신이 한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심지어 투자에서의 실패 사례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한 도구로 삼았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수를 감추려 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혹은 두려움 때문에 실패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성장은 멈춥니다. 먼거는 정반대의 길을 갔습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교훈으로 삼고 심지어 자산으로 바꾸었습니다. 그가 버핏과 함께 장기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똑똑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어리석음을 피했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수십 년의 복리 효과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당신이 먼거에게서 배워야 할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실패 속에서 배우는 사람만이 장기적으로 승리한다는 것. 찰리 먼거가 평생 강조한 단어는 단순했습니다. 바로 인내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큰 돈은 사고 파는 데서 생기는 게 아니다. 진짜 큰 돈은 기다림에서 나온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급합니다. 주식이 조금만 오르면 서둘러 팔고 조금만 떨어지면 불안해서 던집니다. 단기적 움직임에 일희일비하며 감정에 휘둘립니다. 그러나 먼거는 달랐습니다. 그는 시장을 장기적인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오늘의 가격 변동은 단지 소음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기업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도 여전히 강력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먼거와 버핏은 수십 년 동안 몇 개의 기업에만 집중했습니다. 코카콜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웰스파고. 이 회사들은 단기간에 폭발적인 수익을 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오랜 세월 동안 꾸준히 복리의 힘을 발휘해 상상을 초월하는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먼거는 기다림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 인내심 부족에서 비롯된다. 성급함은 실수를 낳고 조급함은 기회를 망칩니다. 반대로 기다림은 복리를 가능하게 하고 시간은 당신 편으로 돌아섭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당신이 지금 하는 작은 선택, 그것이 오늘은 미미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년, 20년 후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매일 조금씩 책을 읽는 습관, 매일 조금씩 돈을 아끼고 투자하는 습관, 매일 조금씩 자신을 단련하는 습관, 이 모든 것이 시간이 쌓이면서 거대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찰리 먼거는 바로 이 복리의 힘을 믿었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려는 환상을 거부했습니다. 대신 오랜 시간에 걸쳐 작은 원칙을 지키며 그 원칙이 복리를 통해 인생 전체를 바꾸도록 만들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지금 조급함 속에서 살고 있지 않나요? 당장의 결과를 원하면서 장기적인 보상을 스스로 버리고 있지는 않나요? 먼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공은 빠른 속도가 아니라 오래 버티는 힘에서 나온다. 오늘 우리가 먼거에게서 배워야 할 교훈은 분명합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 그 순간부터 당신의 삶은 복리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찰리 먼거는 평생 동안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가장 쉽게 속는 대상은 자기 자신이다. 우리 모두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살아갑니다. 잘못된 선택을 했어도 그것이 옳았다고 끊임없이 변명합니다.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조금만 기다리면 오를 거야 라며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이 자기 합리화는 순간의 불안을 덜어주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재앙을 부릅니다. 먼거는 이 심리적 함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습니다. 그는 사람의 뇌가 본능적으로 자기 편향을 일으킨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확증 편향, 이미 내가 믿고 싶은 정보만 받아들이고 반대되는 증거는 무시하는 습관,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끊임없이 경고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투자자가 어떤 기업의 주식을 샀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 순간부터 그는 그 회사의 좋은 뉴스만 찾아봅니다. 부정적인 정보는 외면하거나 사소한 문제라고 치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그 작은 신호들이 결국 큰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먼거는 말했습니다. 사실을 무시한 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을 보는 순간 당신은 이미 패배했다. 그는 투자에서든 인생에서든 끊임없이 스스로를 검증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 판단을 내리는 이유가 사실 때문인가? 아니면 내 감정 때문인가? 내가 찾고 있는 정보가 진짜 진실인가? 아니면 내가 듣고 싶은 말일 뿐인가? 이 질문을 반복하며 그는 자기 합리화의 늪에 빠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관계에서 실수를 해놓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라고 합리화합니다. 습관을 바꾸지 못하면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위로합니다. 결국 이런 작은 자기 합리화들이 모여 인생 전체를 흔들어 버립니다. 먼거가 위대한 이유는 단순히 똑똑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어리석어질 수 있음을 인정했고 그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끝없이 훈련했습니다. 자기 확신에 빠진 순간 이미 판단은 흐려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반대 의견을 찾고 불편한 사실도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분명합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는 것, 당신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불편한 진실에 귀 기울이라는 것, 그리고 그 불편함 속에서만 진짜 성장과 승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찰리 먼거가 우리에게 남긴 다음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 심리의 함정을 경계하고 자기 자신조차 의심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라는 것. 찰리 먼거는 평생을 통해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삶은 단순하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단순함을 무시한다. 생각해 보세요. 성공의 비밀은 화려한 기술이 아닙니다. 남들이 모르는 비밀 통로도 아닙니다. 그저 단순한 원칙을 붙잡고 끝까지 지켜내는 힘. 바로 그것이 먼거가 보여준 진짜 지혜였습니다. 그는 화려한 투기꾼이 아니었습니다. 늘 조용히 책을 읽었고 늘 끊임없이 배웠으며 늘 자신을 단련했습니다. 군중이 흔들릴 때 그는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실패했을 때는 숨지 않고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시간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군중이 흔들리면 나도 흔들리고 있지 않은가? 조급함에 시달리며 스스로의 기회를 버리고 있지 않은가?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며 자기 합리화 속에 살고 있지 않은가? 먼거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당신이 어리석음을 피하기만 해도 성공은 저절로 따라온다. 이 말은 단순하지만 무시무시한 힘을 가집니다. 오늘부터라도 당신이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빚을 피하세요. 군중 심리에 휘둘리지 마세요.
매일 조금씩 배우고, 기록하고, 반성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을 믿으세요. 성공은 번개처럼 오지 않습니다. 성공은 비밀스러운 지름길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성공은 오직 단순한 원칙을 반복하고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찰리 멍거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원칙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은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군중이 흔들릴 때 당신은 단호히 서 있어야 합니다. 조급함이 몰려올 때 당신은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합리화가 속삭일 때 당신은 불편한 진실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순간 당신의 삶은 먼 것처럼 단단해질 것입니다. 돈이 아니라 진짜 지혜와 통찰로 무장한 삶, 흔들리지 않는 원칙 위에 세워진 삶, 그리고 마침내 장기적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삶. 오늘부터 멍거의 철학을 당신의 일상에 새겨보세요. 큰 변화를 만들기 위해 거창한 행동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원칙을 오늘 하루부터 실천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도 멍거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군중과는 다른 길을 걷고 단순한 원칙을 붙잡고 시간을 아군으로 만드는 길. 이 영상이 끝난 뒤 단 한 가지 질문만 기억하세요. 나는 오늘 멍거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 질문이 당신을 흔들림 없는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